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 네, 잠 깨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지금. 네, 저도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잠 깨시라고, 정신 퍼뜩 들어서 집중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짜내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의 마음이, 저의 진정성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이 변화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어요. 그 어떤 예, 그 변화 속에서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요,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개항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줘 끼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 분명히 기층민들은 상처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감독님은 머리색도 이게 회색입니까? 그레이입니까? 그레이. 얘 어른들이 보시면 이것이 지금 뭐 세상이 말조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궁금하단 말이야. 아니, 반만년 역사 이래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습이 왜 난 하나도 없지? 그러면 이 하나도 없었던 그 모습의 출발은 언제일까? 궁금하잖아요. 오늘 그 출발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고,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밀고 나갔더라. 왕권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를 폐지한다든지 서원을 정리한다든지 경복궁을 중건하는 모습이 있었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호포법을 시행한다든지 사창제를 시행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있으니 통상수교 거부 정책, 제병남신, 제너럴 셔먼 사건이 땅 터졌던 모습들. 그 다음에 병인박해도 땅 터졌던 모습들.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먼저였죠. 그리고 나서 병인 양요가 벌어지고 있더라. 프랑스와 싸웠는데 이때 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정족산성, 양원수의 정족산성 기억하시라. 외교적인 약탈이 있었다. 그리고 오페르트의 남현군묘 도굴 시도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미 양요가 있으니 미국이 쳐들어왔고, 이때 있었던 것이 바로 어제연의 광성보 싸움이 있었다. 이때 수자기를 약탈당했던 모습들도, 그리고 이후에 척화비를 땅땅땅 세웠던 모습들도 있었다. 이런 어떤 흥선대원군이 결국은 물러나게 되었다. 바로 최익현의 탄핵상소에 의해서 물러났고, 이제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어떤 그 분위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쯤 되면 이제 통상개화파들의 입지가 많이 올라가요. 이 통상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박규수라는 인물입니다. 박규수 들어봤는데? 어디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 박규수라는 이름을 기억나는 사람은 진짜 저번 시간에 찐으로 공부한 친구들이야. 와우. 네. 박규수,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평양감사 박규수, 제너럴 셔먼 사건 때 그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그러면 그 사람이 왜 통상개화파예요? 아니, 생각해봐. 통상개화파는 맞는데, 아니, 평양에 쳐들어와가지고 나쁜 짓 했어. 그럼 혼내야지. 그죠? 아무리 통상개화파니까 혼 안 내? 그건 아니잖아요. 할 일은 해야지. 평양 감사로서 그 지역민들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지역민들 괴롭히는 사람에서 혼내야지. 그죠? 그것과 통상개화파는 좀 별개다는 얘기죠. 어쨌건 박 교수의 어떤 이런 통상개화파의 어떤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 전하, 이제 통상하셔야 합니다라는 주장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흥선대원군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더라. 흥선대원 통상수교 거부! 이 분위기였는데, 이 당시는 이제 하셔야 합니다라는 분위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었던 시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때 이제 운용 사건이 벌어지네. 그 앞에는 여러분들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네, 일본 운용어가 똑같이 프랑스가 그랬듯이 미국이 그랬듯이 또 강화도 쪽으로 밀고 이 강화도는 여튼 최전방에 대해서 설명됐잖아요. 그죠? 강화도 쪽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할 것인가 고민 고종과 네, 민씨 세력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래 결심했어. 뭐 물론 이때 고종이 결심했다기보다는 그 고종을 둘러싼 민씨 세력들. 고종은 여전히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부인 여흥민씨 나중에 이제 명성황후죠.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했던 그 민씨 세력들에 또 둘러싸여 있네. 고종은 언제 깨어날까요? 아유 진짜 고종 빨리 깨어날 때가 언제일까요? 기다리시는데 좀 나중에 가야 됩니다. 어쨌건 간에 이들에 의해서 그래 결정했어. 우리의 문을 여는 거야. 라고 해서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지요. 조일수호조라고 하는 네, 이 조약을 드디어 체결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죠. 왜 우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서양식일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예, 바로 이 시점부터 강화도 조약부터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이제 서서히 서양 세력들, 서양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제 조금씩 변했고 지금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모습의 시원의 출발은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리는 이 시점에서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강화도 조약 어떤 거냐면 일단 일본과 지금 맺은 거잖아요. 일본과.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 조선은 자주국.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일본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청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청의 간섭 말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청이 자꾸 뱀나라 감나라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청과 조선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조선은 너희들은 청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주국이야. 그래야 내가 마음껏 들어가서 유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들어가서 훔쳐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청의 종주국을 지금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리고 자 이제 통상수교를 해야 되니까 통상수교의 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곳이 어디요? 바로 부산 갈매기. 롯데 자이언츠가 야구를 잘해야 이거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좀 아무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부산 야구가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롯데 팬은 아니지만 저는 롯데 팬들의 그 열정적인 응원은 정말 그립습니다. 보고 싶어요. 네, 힘내라 부산. 네, 자, 이 부산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 외 두 곳을 더 열어달라. 이 두 곳이 나중에 이제 원산이 될 것이고요. 인천이 될 것입니다.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강화도 조약은요, 조일수호조약은요, 명백히 불평등이었다라는 것이죠.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왜? 아니 너무 일방적이야. 아니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넌 뭘 줄 거야?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약 내용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있다? 뭐야 이게? 자, 일단 보면요. 해안 측량권을 준대. What? 아니 우리의 해안 여기를 니네들 마음대로? 이 해안 측량권을 달라는 이유는 뭐야? 쳐들어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허락해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들어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영사재판권, 이거 이제 치외법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산 열었어. 부산에 일본 상인들 들어와. 일본 상인이 조선 상인을 때렸어. 이유도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 상인은 착 잡혀가야죠.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해서 혼나야죠. 곤장 맞아야죠. 그런데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재판하겠다 라고 하는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치해법권이라는 얘기야. 아니, 지금도 치해법권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 나라 전 국민이 우리나라 와서 치해법권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치해법권 해당된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와서 막 횡패 부리고 막 그랬을 때 우리가 제대로 벌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명백히 이런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을 통해서 아하 불평등 조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쨌건 간에 이 강화도 조약은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쨌건 간에 나라 대 나라의 어떤 수평적 관계 속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너무 일방적인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것이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의 역사의 의의예요. 아하, 우리 모습의 첫 출발이 이렇게 근대적 조약과 불평등 조약으로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여기에 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최혜국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동 업그레이드.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일본 측이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문을 열었고 다른 나라들과 이제 통상을 할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랑 조약을 맺었는데 다음 나라랑 조약을 맺을 때 다음 나라에 우리랑 맺은 조약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우리도 똑같이 보장해 주겠다.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예요. 그러니까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1을 줬어. 근데 다른 나라랑 조약을 2개를 준 거야. 그럼 우리 하나 더 주는 거야. 근데 다음번에 3개 줬네? 그럼 우리 또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동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 규정인데 이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일 없다. 다른 나라랑 우리는 조약 맺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조약이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하고만 맺으면 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조약을 맺었던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근대적 조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일본은 그 옛날에 그 왜구들 있잖아요. 왜구들이 와가지고 말썽 피우면 얘따 먹어라. 그렇게 주는 그래 알았다. 뭘 원하는데 얘따 가져가라. 얘따 먹어라.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 왜구들 일본과 상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용을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뭘 원하는데 그래 알았다. 얘따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한 듯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명백한 이런 것들이 좀 약했던 것이죠. 이게 큰 실수로 이제 점점 다가오게 될 겁니다.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네. 어쨌건 이 강화도 조약으로 드디어 문이 열렸는데 이 강화도 조약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속 조약들이 있어요. 자, 부속 조약들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부속 조약을 보니까 3개가 없어. 어떤 게 없냐면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곡물 유출 방지 장치도 없고 종범위도 없고 동렬이도 없고. 감독님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네. 지금 감독님이 눈이 동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옛날에 이거 얘기하면 되게 웃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어쨌건 산무입니다. 산무. 이거는 이제 관세가 없어요. 아니, 관세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관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본이 뭘 우리나라에 팔 거냐면은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면제품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싸고 질이 좋아요. 그걸 일본이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팔 거야. 싸고 질이 좋아. 우리는 간의 수공업이거든. 그에 비해서 상품 질이 많이 떨어져요. 게다가 비싸. 그럼 여러분들 뭘 살래?
당연히 외국에서 일본 상인들이 파는 거 그거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러면 우리나라 간의 수공업자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간의 수공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싸고 질 좋은 면제품에 응전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줘야 돼요. 정부로서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을 주기 위한 설정이 뭐냐면 바로 관세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그 물품에다가 아주 비싼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그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비싸고 질 좋은 상품을 일단 올려놓는 거야.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간의 수공업자들이 올라올 때를 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관세 조항이 없어. 대박. 이러면 이건 대형 사고예요. 대형 사고. 이 정도는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이건 심각한 거다. 관세 조항이 없어. 말도 안 돼. 결국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또 조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 아차한 거지. 이 관세가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서 관세가 회복됩니다. 어쨌든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게다가 항세, 아니 배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 왜 비행기 탈 때 외국 나가면 거기 나라 저 공항세 내잖아요. 그와 같이 배가 들어오면 당연히 세금 내야지. 그런 세금도 없어요. 마음껏 들어오시오. 이게 좀 심각한 거야. 이런 거 매준 거야. 게다가 일본 상인들이 제일 원하는 건 우리나라 쌀이거든. 우리나라 쌀이 좋거든.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으면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 쌀 싸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일본보다 우리가 물가가 훨씬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 신난 거야. 여기서 쌀 그냥 막 끌고 일본 가져가면 이건 대박 나는 거거든. 그럼 막 우리나라 쌀 막 미친 듯이 사들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가 먹을 쌀은 우리나라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 그래서 산모야. 야, 강화도 조약. 저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 불평등 조약 이런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불평등 조약이지만 이건 일본도 문제지만 이거는 정책 위반 정치인, 당신 정치인들도 공부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게다가 이 개항장, 지금 이제 부산 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개항장에서는요,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여러분들 지금 뭐 편의점 가셔가지고요, 엔화 내보세요. 이거 저 먹고 싶은데요. 일본 돈 내보세요. 그러면 욕 먹어요. 네. 뭐야? 혼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만든 거야. 이것도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그 장을 막 열어준 거야. 일본은 기가 막히게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요. 일본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건 뭐야? 얘들 이거 조약을 전혀 모르는데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좀 막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개항장 내에서 무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뭐 요거는 예를 들면 부산이죠. 부산이 있으면 이 부산 밖으로 나가서 일본 상인들이 일본에서 부산 밖으로 나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건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움직여라. 근데 대신 요 안에서는 너희들 화폐를 써도 되고 여기 또 요 안에서 또 뭐 치해먹고도 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다 열어놓은 거지. 그죠? 그래서 내지 무역. 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물건 사고 파는 요 내지에 들어가서 사고 파는 무역이었는데 요건 안 돼요. 여기 항구 계약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속 조약을 체결했더라. 자, 강화도 조약 느낌 오세요? 불평등 조약이었고 해안 측량권, 그다음에 치해법권 있는 상황 속에서 산무야 관세도 없고 선박세도 없고 그리고 뭐 곡물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길도 열렸고 게다가 일본 화폐 쓸 수 있고 내지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셨죠?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이런 식으로 체결된 거예요. 누가 알았을까? 이렇게 살짝 열려진 이 틈 사이가 점점 벌어져서 나중엔 결국 식민지가 된다는 사실을 이 조약 체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알고 있었을까? 소름 돋는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외국하고 조약 체결할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당시에 어떤 그 약소국이 아닙니다. 정말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리도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과 체결했던 조약이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10년 뒤, 20년 뒤에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건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게 집권 측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는 있는데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변화를 별로 원치 않잖아요. 현재의 모습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그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개항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개항 아니면 개항을 한다니까 뭐야? 일본과 문을 열어? 이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해서 개항 반대. 이들 이제 위정척사파라 그래요. 위정척사파. 위정척사. 이 위정척사가 뭐냐면 호위한다, 지킨다는 거예요. 뭐 바른 것을 지킨다, 배척한다, 사악한 것을. 이 사악한은 서양 무리들이 되겠지. 아니 솔직히 생각해봐. 이 보수주의 입장에서 서양은요 사악한 자들이 많지. 아니 병인양요 일으켰던 인간들 아니야. 제너럴 정몽 사건 일으켰던 인간들 아니야. 신미양요 이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이 인간들을 지금 교역을 하겠다고? 개항을 하겠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해서 이 개항을 반대하는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다 이거야. 예. 걔네들하고 왜 이렇게 통상을 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존은 하고 있어요. 공존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측은 일단 문을 열 것을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그죠? 자, 이 모습이 과연 이후 이 조선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놨을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